실제로 공인중개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처참합니다. 기본적인 계약 지식, 법적 지식도 잘 몰라 중개사들끼리 서로 문의하고 질문하는 글들이 매일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혹시 중개사라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임대차의 모든 것입니다. 임대인분들, 임차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중개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부실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중개 거래물에 대해서 꼼꼼한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중개사,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래, 잘못된 거래를 진행하는 중개사, 임차인뿐만 아니라 비교적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임대인, 건물주도 이런 부실 중개, 거짓 중개로 피해를 본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중개사한테 비싼 중개 수수료 내는 건데 중개사는 도대체 뭐 한 거냐고,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안전하게 거래하려고 나름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를 맡겼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이런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사실 중개사한테 저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거 하라고 비싼 중개 수수료 내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하고 문제없는 계약을 체결할 부동산 지식이나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데 깊은 부동산 지식, 법률 지식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 권리 분석, 이런 지식들 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매우 표면적으로만 다룹니다. 중개사 자격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따로 경매 관련 공부를 깊게 하고 임대업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중개사, 전체 중개사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많은 공부와 경험으로 깊은 지식을 가진 훌륭한 중개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중개사분들도 어딘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중개만 하기 바쁜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전형적인 중개할 정도의 지식만 갖춘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처참합니다. 기본적인 계약 지식, 법적 지식도 잘 몰라 중개사들끼리 서로 문의하고 질문하는 글들이 매일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많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 지식, 법률 지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지만 중개사는 과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부동산 거래를 자신의 일처럼 고민하고 신경 써줄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을 본인 일처럼 관심 있게 봐주시는 훌륭한 중개사분들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중개사분들도 어딘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꼼꼼히 따져보고 무엇이 잠재적 리스크인지 대신 고민해주는 중개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부동산의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 하나, 특약 하나하나 세심하게 작성하고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주는 중개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몇 번 없는 부동산 거래이지만 중개사들에게는 상시 있는 부동산 거래, 부동산 계약 중 하나일 뿐입니다.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개사의 목적인 중개 수수료 때문입니다. 중개인의 최대 관심사는 중개를 성사시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개사도 돈을 벌기 위해 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중개 수수료 몇 푼 버는 것보다 양심 중개, 책임 중개를 우선시하는 직업의식 갖춘 훌륭한 중개사분들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중개사분들도 어딘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안전한 거래, 리스크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임차인 위한다고 매수인 위한다고 임대인, 매도인 심기 거스르면 계약은 파토나고 매물도 잃게 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냥 중개 수수료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안전하지 않은 계약, 탈세나 허위 신고 등 불법이 포함된 계약도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동산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장난질을 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중개 수수료를 위해 임차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교묘하게 말을 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을 유도합니다. 건축주, 시행사, 분양사 등과 사기를 공모하는 중개사도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중개사가 별 문제 없다고 했던 것들,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중개인의 말만 믿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중개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저거 가리면 돈 못 번다. 탈세 거래, 불법적인 거래, 위험한 부동산 거래든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개사 커뮤니티에서는 이 말을 서로 중개사들이 조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중개업의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다른 중개사가 중개해서 돈 버니 나도 그냥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결국 우리 같은 일반인이 됩니다. 이것이 양심 있고 책임 중개하시는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분들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중개업뿐만의 일이 아니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달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때문에 양심 없는, 전문성 없는 중개사들이 더욱 부각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공인중개사 관련 컨텐츠 댓글에 구독자분이 하셨던 질문이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납니다. 좋은 중개사, 안 좋은 중개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좋은 공인중개사?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나 스스로가 좋은 중개사만큼 부동산 지식을 갖추고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거래를 연결시키고 보조시키는 역할이지 거래와 투자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투자는 내가 의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공부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개사보다 더 많이 안다면 중개사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개사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중개사에게 피해 입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중개사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중개사를 활용하고 부동산 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뚜둥.